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유효기간이 연장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국회에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이철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윤종호 진보당 의원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우선 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 사기 문제 불거진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먼저 제가 구체적인 이런저런 질문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그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피해자들 네네. 이렇게 자주 접촉도 하고 하실 텐데 만나시면 좀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분위기부터 살짝 전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 지도 3년이 지났고 네네.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도 2년 반이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아직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네. 좀 뭔가 시원한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거나 한 거는 또 아니어서 네네. 이제 좀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많이 지쳐 있고요. 네. 네, 지금 좀 일종의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상태처럼 네. 느껴져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원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많이 지쳐 있고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있다고 분위기 전해 주셨고요. 네네. 자,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초기에 빌라왕 사태 같은 이제 조직적 사기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현장에서도 이제 피해 사례들 접수하실 텐데요. 네. 지금 요즘 접수되는 피해 사례 같은 거는 좀 유형 같은 거라든지 특징이나 뭐 이런 거 달라진 거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조직적으로 네. 무자본 갭투기를 해서 네. 이렇게 좀 범죄 혐의가 짙은 이런 사기 유형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최근에는 좀 그 임대인들이 파산을 해서 예. 다수의 그 세입자 분들이 보증금 채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형식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약간 파산으로 인한 어떤 임대 들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좀 많다는 뜻인가요? 네, 그게 범죄성도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이제 임대인들이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이상 빚을 네. 갚을 길이 없으니까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런 파산 제도를 좀 악용해서 네, 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 책임을 면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 제도를 악용해서 보증금 반환을 피해가는 이런 네네. 사례들이 요즘 좀 보여지고 있다. 최근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전세 사기와 함께 이른바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전세 사기하고 이제 보증금 미반환 요게 경계가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고의적 사기 여부를 이제 또 가려내야 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혹은 피해 구제를 받는 그런 어떤 절차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엄밀히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네. 다 사기라고 느껴질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조직적인 범죄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단순한 보증금 위반한 사고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피해자가 돈을 못 받는 거는 매한가지네요. 그렇죠. 돈을 못 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는 이제 일상이 지옥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로 해놨는데 뭐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네. 그런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실제로 진실된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무의미한 일인데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의 기조 자체가 네. 좀 조직적이고 좀 범죄 혐의가 있는 전세 사기 사례만 선별해서 피해자를 인정하고 그 인정된 피해자에 한해서 지원 대책을 제공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관련되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평생 모은 돈, 전 재산 이거 잃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 구제해 보겠다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되고 있고 또 연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피해 범위 이거를 지나치게 엄밀하게 좁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 실제 피해자들이 특별법 통해서 구제받는 비율 일단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구제를 받았다라고 하느냐가 그것도 또 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부분 구제가 있을 네. 거고 완전 구제가 있을 거고 뭐 이게 크게 나누면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느꼈을 때 네. 뭐 이 피해 지원 제도 자체를 100점으로 이제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예. 봤을 때 한 30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좀 상당히 좀 박한 평가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30점의 의미는 뭡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지금 특별법이 생겨서 피해 지원 체계가 생기고 네.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예. 네, 하는 이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인데 네. 그런데 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거라든지 여러 지원 대책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너무 한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네네. 네, 일단 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인정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허들이 하나가 있고요. 피해자 인정해주는 그 허들이 있다. 그게 너무 네.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피해인데 거기에 속하지 네. 않는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것들이 현재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래요. 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지원 대책을 이용하려고 은행 창구를 가거나 법원을 가면 그 담당자들이 이 지원 대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네, 피해 지원 대책을 이용하는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네. 이제 보증금의 일부라도 좀 빨리 회수를 해서 이 좀 전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상 회복의 길인데 네. 그런 거 보증금 회수 방안 자체가 지금 한계가 꽤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실효성을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보증금 회수 방안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처음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보증금 회수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네네네. 대출을 추가로 지원해주거나 하는 등의 부분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네네. 네, 작년부터는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네네. 그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좀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좀 한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LH 임대주택. 예.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뭐 큰 거를 꼽을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지금 1년이 훌쩍 지났는데 네. 매입 신청 건수가 15,000건이 넘는데 네. 네, 이제 겨우 한 4,000건 정도만 했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매라는 방식을 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방식을 통했을 때 피해 회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이제 어떤 피해자는 100% 회수한 피해자도 있지만 네.
이제 좀 정말 낮은 경우에는 22%이 정도만 회복을 한 피해자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런 편차가 좀 크게 난다는 문제. 그리고 LH가 이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심사를 하는데 네. 심사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나 어떤 권리상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들, 특히 위탁 사기나 이제 다세대 공동담보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네. 매입하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적게 나오고 그렇군요. 네, 장기간 피해자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대책위는 꾸준히 선구제 후 회수 방안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 이유로 이제 난색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 방안이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라는 방식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편차도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견뎌야 되는 시간적인 금전적인 비용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가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그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먼저 좀 매입을 해가고 네. 이제 시간과 좀 돈을 들여서 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이제 피해자의 일상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고 이 재정 소요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네. 이 전세 사기가 단순한 그냥 사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진 데에는 좀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걸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좀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차원이다. 또 단순한 피해자 지원 넘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유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전세 사기 막기 위해선 뭐 전세 대출 제도, 보증 보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건 네. 국가 차원에서 전세 대출이라든지 보증보험을 좀 무분별하게 과잉되게 이렇게 네. 좀 장려했기 때문에 벌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보증금의 최대한 80% 정도까지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할 수 있고 네. 그게 집값 대비 너무 과도하니까 보증보험으로 또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 했지만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전세 사기에 또 악용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런 좀 금융 기법을 통해서 빚으로 계속 보증금을 떠받치는 정책 대신에 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이제 그 민간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좀 확충하는 방식으로 네네. 주거 정책이 변화해야 앞으로 제2, 제3의 전세 사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끝으로 딱 한 말씀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요 한마디는 딱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수십 차례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뀐 다음에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그 해결된 게 없고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저희 피해자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빠르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피해자들이 염원하는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라든지 최소지원금 방식 이런 것들을 반영한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어떻게 정책과 법률로 담아낼지 진보당 윤종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빈 대책위원장 인터뷰에서 특별법 네.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 뭐 그 의원님 보시기에 시행된 지 1년 넘은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 점수 네. 매긴다면 아까 그 이철빈 위원장은 30점 주셨는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좀 많이 답하게 주셨는데요. 뭐 네. 저도 큰 점수는 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네. 50점 이상은 주기 어렵지 않나 아, 하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유는 그래도 뭐 뭔가요? 이렇게 일단 뭐 그래도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뭐 개인의 탐욕이나 부주의가 아니고 네. 국가적 그 책임이 부른 사회적 재난이다. 이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부분에는 의의가 있고 네. 또 어떤 우리 대형 산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급하게 이제 임시 주거대책도 수립하지 않습니까? 생계대책도 마련하고 네네. 그러면 이 사회적 재난 측면에서 전세 사기도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좀 피해자들의 절규에 비해서는 네. 현행법상의 좀 한계가 많은 것이 좀 현실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 의원실에 네. 부산에 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 피해자의 경우도 만약 경매가 진행되면은 회복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어렵게 이제 경매를 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기꾼은 사실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실제 피해 회복은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70% 이상 피해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체념감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뭐 아까 이철빈 공동대책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선구제 후 해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냐. 요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수조 원 재정 부담 또 형평성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네. 어려운 이유로서. 자, 네. 아까 이제 사회적 재난 이제 인정을 했다. 요 부분은 이제 좋고 이분들이 얼마나 한평생 모은 이 전 재산을 그냥 날려버린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 뼈저리네 이거는 100%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뭐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요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일단 뭐 저는 뭐 그 원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계속 이렇게 논의됐고 총론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통과되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이 거부해서 지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것을 다시 지금 원상 회복시켜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좀 재정부당 형평성 문제는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 애초에 이제 피해자 보호 또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니까 조금 현재 지금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사실 정권 조치만 기다려왔거든요. 소부권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제적인 구제책이 좀 나올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네. 이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회가 어쨌든 실제적인 대책 나와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의원님도 책임감을 느끼시겠어요? 예, 책임감 많이 느끼죠. 특히 제가 국토교통위원이고 네네. 진보당이 또 소수 약자들 대변하는 정당인데 네. 하루빨리 좋은 소식 전해주고 싶습니다. 국토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하실 텐데 그 거대 여야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뭐 전체 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감은 하고 있지만 네. 계속 형평성 문제 제기를 형평성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예. 조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약간 소극적이고 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소극적으로 바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취지를 좀 살려서 좀 민주당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신탁 사기 피해자, 근린 생활시설 거주자 등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이들이 맞습니다. 우선 매수권, LH 매입 혜택도 이제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사각지대 해결하기 위한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대안이 뭐 쉽지는 않죠.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현행은 지금 보면 건축법에 특례를 두고 건축물성에 대해서
구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 그렇죠. 이런 예. 뭐 경매유예 조항이나 이런 것들도 영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가구 주택도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피해보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사각지대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뭐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수천만 원씩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도 사실은 부실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일단 그 법안 질문은 제가 요 바로 뒤에 하기로 하고요. 네네. 자, 윤종호 의원님이 최근에 전세 네.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네. 뭐 개정안 이런 법안 준비하고 있는 거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에서 주로 윤종호 의원님의 뭐 요점이라 할까요? 강조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 이게 제가 이제 발의하는 법안을 그대로 네. 뭐 설명해서 강조했던 아, 내용이라서. 그날 기자회견에서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법안 두 가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제천사기 특별법이 하나 있고 또 임대차 보호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먼저 특별법 개정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이철빈 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피해복이 100% 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0% 아예 못 받는 분도 많거든요. 어떻게 천차만별이라서 네네. 이것을 최소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50% 정도는 그 보전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재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냈고요. 최소 보장할 수 있는 50%는 받아야 된다. 이거를 마지노선으로 그어 놓는 법안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동료 의원들이 30%도 있고 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네. 최소한 50%뭐 어떤 피해자들은 최소한 70%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같은 사건인데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성향에 따라서 예. 어떤 분은 성취가 되고 어떤 분은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전혀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상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탁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합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네. 되는데 네. 현재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또 이제 피해주택을 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안정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기꾼은 뭐 구속이 됐고 네. 또 이것을 수리하려면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지자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먼저 피해자들이 그 수리하고 나면은 그것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하나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네네. 현재 지금 그 우리 전세의 경우는 등기를 잘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그 집주인이 그 등기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정일자 받는 것으로서는 전세 사기를 좀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등기 의무화. 그렇지. 등기만 제대로 된다 예. 하더라도 좀 선순위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그것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의무화. 그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법안 전세 사기 특별법 중에 이제 피해자 인정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좀 너무 이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엄밀하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좀 불만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례만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이 한 번에 맞서 이제 사기꾼으로 그 경찰이 조사를 받고 인정이 돼서 성취가 돼야 인정되는데 네. 처음에는 사기를 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가 네.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전세금을 못 갚아서 이제 실질 사기의 그 형태로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검찰의 성취는 안 되고 피해자는 전혀 이렇게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어떤 수사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이런 피해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선순위에 있는 분들을 말소시키고 네. 내를 갖다가 그 새로 한 입주자를 그 등기를 새로 시켜주면 되는데
앞에 약속을 해놓고 성순이자를 이분이 전세금을 주인에게 주고 나면은 말소를 네. 시켜야 되는데 예. 말소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그러다 보면 얘기군요. 결국은 이제 성순이에 밀려가지고 이분은 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국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윤 의원님 거 말고도 여러 건 이제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피해자들은 하루가 급한데 논의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네. 이런 여러 법안들 이렇게 다른 법안들도 좀 살펴보셨을 텐데 가장 중점적으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어느 네, 정도 겹치긴 할 것 같아요. 별다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법안의 내용이 전부 다 그렇죠. 사실은 쟁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인정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계속 이야기했던 성부제 후예수 네. 논의와 같이 지금은 성부제 후예수 논의는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뒤로 숨어버렸고요. 네. 어떤 행사든지 이제 최소보장제도 50%할 것인가 30% 할 것인가 네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쟁점인 것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탁 사기 협의 매수와 비주택 수선에 관해서도 네. 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이제 수선을 해줘야 될 대상이 건물인지 네. 아닌지 그다음에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수선해줘야 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시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빨리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네. 쟁점 사항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아까 피해 지원 네.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고요. 지금 현재 기금법도 개정해야 되고 또 네네. 전세사기 특별법 우선 적용 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 법안 2개 소개해 주시면서 임대차 보호법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등기 의무 말씀하셨는데 임대인 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세제도 네네.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 요거 딱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현재 현행의 제도를 완전하게 좀 바꿀 수 있는 전세 금융공사 네.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임대인이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하고 네. 임차인이 네. 임대인의 전세 자금을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네네. 전세 사기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법이 하루빨리 또 이렇게 좀 개정이 되어서 네. 피해자들의 한숨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6772님이 이런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서민이 피해보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서민의 전부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란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